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오후에 뭐 한다르지 않았어요? 보강 좀 한다르지 않았어요? 일정 월자가 약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풀로 2시까지 무조건 해요. 오늘 2시까지 하는데 진도를 나가는 거 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하면 되니까 1시간 정도. 그래서 그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나가는 거 보고 편안하게 앞에 보시죠. 그 지난주 프린트 줘봐요. 지난주 프린트. 오늘 거 말고 지난주 프린트. 아무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안 졸았죠? 맞아. 한 30초만 있다 할게요. 어우, 숨차. 자, 갑니다. 앞에 그림 편안하게 보세요. 자, 세금을 계산할 때 계산하는 순서예요.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들어온 돈 양도 가액을 계산합니다. 동의어 총수익금액. 경비를 빼요. 경비 내에 취득 단계 경비인 취득가격, 보유 단계 경비인 자본적 시출액, 양도 단계 경비, 양도비 3개를 빼면 양도 차이 요거죠. 2억에 취득한 것을 5억에 팔았다.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가격이 낮죠. 보유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게 자본적 지출액 2억. 그럼 건물 1억, 건물 가격이 상승하죠. 이런 식으로. 다만 팔아서 손실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양도 차손. 그럼 이익이라 가정했을 때 이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물가 상승분을 빼요. 그것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고 우리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좀 이따 말장난 치는 것을 하나 볼 텐데 보세요. 이 세율은 어디다 곱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근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은 이 세율을 산출세액에 곱한다고 어이없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다 틀렸어. 그때 미등기가 100분의 70은 맞죠. 근데 숫자는 맞는데 이 기준금액이 틀렸거든. 그래서 세율은 어디다 곱한다? 과세 표준.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차장. 춘천 가서 같이 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자, 애절하게 시작. 안 속이고 싶어. 자, 무슨 낭만이 없어. 낭만 있게 시작. 아니 이렇게 애절하게 안 돼요? 같이 자도 이거 안 돼요? 시작.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 속이고 싶겠어? 자, 편안하게 보세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취득세를 배울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동의어 비용. 지금 배우는 소득세에서는 실질 거래가격. 옆집 팔린 계약서를 시가 인정해.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에. 지금 배우는 소득세는 기준시가.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집중. 쓸데없는 말을 제가 좀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결과만 몇 개 보시면 돼요. 세금을 계산할 때 자료 순서 무시하시고요. 양도 가액을 반드시 먼저 결정할 겁니다. 그럼 들어온 돈. 양도가액인데 원칙은 내것 계약서, 실가. 근데 시험 지문에서 실가가 확인이 안 된대. 그럼 금액을 추론해서 계산합니다. 맨 처음에 옆집 팔린 계약서, 매매 사례 가격. 거기 없다면 감정가액, 없다면 공시가격이 기준시가. 양도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취득 가격을 결정합니다.
원칙은 내것 계약서, 실가 확인이 안 되면 매, 감, 환기로 가는데 요 환이라는 것은 좀 이따 배워요.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는 거. 자, 같은 화면이에요. 양도는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경비는 돈이 나가죠.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양도는 취득 가격 계산에 원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기억할게요. 양도 가격 금액이 취득 가격에 영향 미치는 것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양도 가격이 감정까지 확인이 안 돼서 맨 마지막에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갔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양도 차익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취득 가격도 무조건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시가로 가셔야 돼.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양기, 취기. 자, 여기부터 크게 하세요. 시작. 아니요, 양도 가액을 다 읽으시라고.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시작.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 지문 말고는 양도 가격은 취득 가격 계산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은 본인 계산 순서대로 정하면 된다는 거.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양도 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로 갔어요. 그러면 양도가 기준시가가 아니죠. 그럼 이것은 취득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는 매매로 추계를 했는데 취득 가격은 실가가 확인돼서 뭐로 간다? 실가. 그럼 이때는 매매 사례 가격 실가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자, 그런데 필요 경비는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돈이 나가는 방향으로 모두 일치하죠. 그러면 가장 큰 형이 취득 가격, 첫째 동생이 자본적 지출액, 둘째 동생이 양도비. 그러면 동생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형을 쫓아갑니다. 반드시. 그러면 형이 본인 계약서가 확인됐어요. 실가로. 그러면 동생들도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 자체인 자본저출의 양도비란 명칭 자체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계약서로 확인되죠. 그런데 취득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감 한기로 추계했네. 그러면 형이 본인 이름을 안 썼잖아. 그러면 동생들도 본인 이름을 못 써요. 이름을 추계해야 돼. 이 추계하는 것을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선정해서 공제한도 표현하는데 입법적 오류예요. 원래 필요 경비는 요 세 개를 전체 말해요. 그런데 계산 공제 앞에 있는 필요 경비를 요 두 개만 말한다는 거. 요거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필요 경비는 뭐만 말한다?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좀 더 언급할 거예요. 자, 이제 책 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오늘 2교시가 가장 어려워요. 갑니다. 양기, 취기. 2번. 추계 순서. 양도는요. 매, 감, 기. 취득은요. 매, 감, 환, 기. 그러면 환산은 어디 추계할 때만 사용한다?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 자,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 가격은 옆집 팔린 계약서 등을 말하죠. 최근 거래 하나입니다. 몇 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금액? 3개월. 숫자 기억하시고요. 자, 니은은 좀 더 할 거예요. 자, 디귿. 토지는 뭘로 공시하나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은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우리가 분양권 중간에 금액을 납입을 하죠. 그럼 납입한 금액 자체가 기준시가가 아니고 분양권을 매매 당시에 프리미엄, P가 붙어 있죠. 그 프리미엄까지 합친 것까지가 기준시가요. 전에 시험 이렇게 냈네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OX, X 반드시 뭐를 합쳐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치는데 합치는 것까지만 제가 강의를 했잖아. 근데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해. 그러면 분양권이 마이너스 P가 발생하면 빼나요? 아니, 안 빼요. 플러스만 합쳐.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 반응이 없네? 자,
리을. 맨 처음에 추계 순서가 옆집 팔린 계약서인 매매 사례 가격 등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옆집 팔린 계약서는 확인이 됐는데 그 옆집 계약서가 친인척 간 거래로 금액을 속인 계약서로 확인됐네. 그러면 옆집 계약서 확인되도록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리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표에서 니은하고 4번 말고는 다 강의했죠. 지금부터 가장 어려운 거 들어갈게요. 그래도 지금 한 4번째 들으니까 익숙할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자 가볼게요. 자료 순서 무시하고 우리는 양도 가액을 먼저 정합니다. 자료가 보이네요. 실가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있네. 5억 원. 그럼 양도 가격은 5억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양도 가격이 실가니까 취득 가격 금액 계산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때는 취득은 본인 그냥 순서대로 판정하면 됩니다. 봤더니 실가가 확인 불가능. 그럼 취득 가격을 우리는 추계해야 되는데 추계 순서가 매, 감, 환기인데 어디에도 자료에 매감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환산을 할 겁니다. 이것을 물음표로 놔볼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현재 기준시가 금액을 주고 과거 기준시가 금액을 반드시 줘요. 시험에서는. 이건 공시가격이니까. 그러면 현재 4억 원이야. 과거에는 2억 원. 그러면 기준시가 상승분을 보세요. 과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한 배 띄었죠.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 과거는 2분의 1 가격일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 5억. 과거에는 2억 5천만 원. 그게 환산 가격. 굳이 공식으로 바꾸자면 현재 양도가에 5억 갖다 놓고 분모에는 양기, 분자에는 취기. 그러면 현재 5억 원이 과거에는 4분의 2. 얼마로? 2억 5천으로 거래될 거라는 것을 환산할 수가 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취득 가격형이 본인 이름 썼어요? 남의 이름으로 추계했어요? 남의 이름으로 추계했죠? 그럼 동생들도 원칙은 본인 이름 쓴다, 남의 이름 갖다 쓴다. 남의 이름. 아까 남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게 4번. 계산공제율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그럼 분자금액을 말합니다. 환산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등기가 됐으면 100분의 3, 미등기는 1000분의 3. 그럼 이게 등기됐거든요. 그러면 기준시가 2억 원에 3% 얼마? 600만 원이니까 토탈 얼마로 경비 들어갈 수 있다? 2억 5,600. 여기까지 10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요거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제가 지문을 읽어볼게요. 연결되는 문제예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요거네요. 계산 시 취득 가격을 방금 전처럼 환산 취득 가격으로 추계했네. 그러면 잘 보세요. 취득을 환산으로 추계했다는 것은 취득 가격은 실가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실가로는 빵원이지. 근데 우리는 빵원을 빼는 게 아니고 얼마로 추계해서 뺄 수 있다? 2억 5천. 그럼 얘도 우리가 추계해야 되죠. 이게 토탈 얼마? 2억 5,600. 요걸 말해요. 동그라미 1번 금액.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 1번이 환산,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은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취득 가격은 확인이 안 돼. 과거 거니까. 근데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는 최근 거래잖아. 얘는 금액이 확인될 수가 있죠. 내가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크게 설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금액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계산자료를 줄 거야. 계산자료 주는 금액이 요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합계.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얼마를 줬어요? 무려 2억 6천. 그럼 보세요. 경비를 잡을 때 우리가 계산한 1번 금액이 자료 주는 2번 금액보다 뭐해? 적지요. 그럼 뭐가 더 커? 2번이 크죠. 그러면 경비를 잡을 때 크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잖아.
그럼 우리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으로? 동그라미 2번 비용으로 경비를 잡을 수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계산한 1번 금액과 자료주는 2번을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경비를 잡으면 된다. 그럼 이 케이스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경비를 뭐로 들어간다? 2억 6천.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 나온다? 2억 4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확률은 5대 5니까. 그래서 정시간이 없으면 아무 번호나 찍지 말고 무조건 이 실가를 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추계 금액과 실가를 확인해서 무슨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실가는 취득 가격이 어차피 제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 가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자, 요거 여기부터 요까지 크게 읽을게요. 크게. 저 성격 안 좋은 거 아시죠? 뭘 또 내요? 더 안 좋아. 자, 크게 시작.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한 경우로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음. 1.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의 합계액. 2.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사진 안 찍어도 되죠? 다 전에 찍었던 거니까. 혹시 그때 강의 빠지신 분들은 요건 찍어 두셔야 돼. 필기할 시간은 없어. 그리고 또 찍고 싶으면 또 찍어요. 괜찮아. 어차피 뭐 용량 충분하니까. 요거랑 뒤에 해설지랑 요거랑 다시 앞에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거랑 요거 이렇게 찍고 또 찍고 1년 내내 사진만 찍고 찍은 건 절대 안 보고 자, 이제 우리가 악용을 할 수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좀 어려워요. 지금 오늘 전체 강의가. 최근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취득 가격은 확인이 돼. 근데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계산서를 많이 안 받아둔 거야. 그럼 실질 거래가로는 취득 가격이 많이 안 잡혀.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취득 가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취득 가격을 추계로 가겠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 이내라면 가산세를 추가 때려버려. 그럼 머리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산세 내는 금액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하겠죠. 자, 볼게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날짜 기억할게요. 몇 년 내에?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팔아. 그런데 취득 가격을 실가로 가지 않고 감정 또는 환산으로 추계를 한 거야. 그때는 과세관청은 받아주는데 감정으로 갔으면 감정 가격에, 환산으로 갔으면 환산 가격의 5%를 가산세를 때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대부분 가산세는 우리가 세금 내는 금액 세액의 가산세율이 곱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추계 금액의 가산세율을 곱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가산세는 세액이 있어야 가산세가 나올 거 아니야. 세액이 없다면은 빵원에 가산세를 곱하면 뭐 어차피 빵원인데. 근데 여기서는 추계 금액의 5%니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개를 기억하시는데요. 말 끝나면 쫓아하세요. 5, 추계의 5,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세 개 다 기억하세요. 5, 추계의 5,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두 번 반복. 시작. 5. 추계의 5.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5. 추계의 5.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최근에 두 번 냈어. 어떻게 냈냐면 두 번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냈냐면 요 5년을 3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 환산을 산출세액의 5%로 바꾼 거야. 아니요. 추계금액의 5%라는 거. 감정이면 감정가액의 5%, 환산이면 환산 취득가격의 5%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지난주 프린트. 오늘 거 말고 지난주 프린트.
요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세법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조금 요거만큼 어렵진 않아요. 자, 갑니다. 자, 73번 키워드 보이죠? 양, 기, 취, 기. 맞나요? 자, 74번 실질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 가격. 그럼 취득 가격 아까 추계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매, 감, 환, 기. 맞아요? 이거를 양도 가격으로 바꾸면 틀려요. 양도는 추계 순서가 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은 취득 가격만 들어가야 돼요. 맞는 말이고. 자, 75번, 76번, 77번, 78번을 묶어보세요. 자,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앞에 잠깐 보실래요? 요까지만 공부하세요. 토지는 기준시가를 뭘로 해놓는다? 개별 공무시지가. 요까지만 공부하세요. 뒤에 손 떼시고. 뒤에 거 보지 마시고. 시험에 나왔는데 지엽적인 거예요. 다만 그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 있으면 일정한 배율을 곱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읽지 마세요. 자, 76번. 주택은 단독주택이면 뭘로 공시해 놓고?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가격. 요까지만 공부할게요. 요까지만. 나머지 손 떼시고 나머지 그냥 찍으세요. 제가 약간 오버한 거예요. 기출된 문제라서 오버한 건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77번은 지엽적이지만 얘는 별표하실래요? 기출 문제예요. 기출 지문이야. 몇 년 전에. 이건 별표할게요. 이건 공부하시라고. 자,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거의 강의 안 했어요. 이거. 한 번도 강의 안 했던 거예요. 느낌상 찍어보세요. 옳은 지문일지 틀린 지문일지. 말은 되게 복잡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감각을 한번 믿어볼게요. 저라면 뭐 옳은 지문에 손을 들 거는 같은데, 뭐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르니까 저는 뭐 옳은 지문에 손을 들 것 같은데, 뭐 개인 생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의사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옳은 지문일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옳은 지문이라니까. 참 눈치들이 없어. 아니, 내가 지금 옳은 지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안 되는 건 뭐야 지금? 열받아. 당황스러워 지금. 자, 다시 옳은 지문이다 손 들어봐. 맞아요. 와, 화한장한다 진짜. 이거 봐봐요. 이거 이해할게요. 이런 게 세법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말을 좀 비비 까나. 그냥 말로 할게요. 들어볼게요. 원래 기준시가가 10억 원이었어요. 원래 기준시가가 10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10억짜리인데다가 기준시가 10억짜리를 7억의 경매로 경락받은 거야. 7억에 낙찰 받았다고. 원래 기준시가가 얼마짜리인데 10억인데 얼마에 낙찰 받았어? 10억, 7억. 그러면 그 7억을 새로운 기준시가로 본다고.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을 못 속이잖아. 그게 뭐보다 낮다며? 기준시가.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을 새로운 기준시가로 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경락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만약에 낮잖아. 그러면 그 차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차액이 현재 얼마죠? 3억. 그 3억 원을 원래 기준시가에서 빼. 그럼 10억에서 3억을 빼잖아. 얼마 나와? 7억. 그걸 기준시가로 하겠다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꽈놓냐고. 그럼 못 그게요, 제가. 자, 보시면 공매나 경락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아.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숫자를 적어 여기다가 요 경락 가격에다가 7억이라고 적으시고, 지금 요거 이해하셔야 돼. 경락 가격에다가 7억이라고 적으시고 기준시가에다가 10억이라고 적어보세요. 10억. 그러면 경락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차액이 얼마예요? 3억. 차액에다 3억 적으시고, 원래 기준시가가 얼마였죠? 10억. 거기서 뭐 한다? 차가. 그러면 얼마가 남아? 7억. 그것을 새로운 기준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7억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봐봐요.
일반인들이 이 지문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봐봐요.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경락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경락 가격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럼 얼마나 편해?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거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가능성 많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요 78번도 별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78번. 앞에 거 두 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 시가는 납입한 금액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뭐를 합쳐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지 않아서 틀린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최근에 5번 냈어요. 프리미엄 합쳐야 돼요. 자, 79번. 매매 사례 가격 등이 특수 관계 간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80번하고 81번을 묶으세요.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자, 앞에 볼게요. 취득 가격형이 실가 본인 이름 썼네. 그러면 동생들도 본인 이름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는 첫째 동생을 줬네. 첫째 동생은 어디에 들어간다? 필요경비. 이걸 양도비로 바꿔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 옳은 지문. 근데 81번을 보시면 취득 가격형이 환산으로 추계했네. 그러면 형이 본인 이름 썼어요? 남의 이름 갖다 썼어요? 남의 이름. 그러면 동생들도 본인 이름 쓴다, 추계한다. 추계. 아까 추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율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그럼 지금은 물건이 토지잖아. 그럼 아까 토지 기준시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등기됐으니까 공제율은 100분의 3.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경비에 포함합니다. 맞죠? 둘 다 기출제목. 그대로. 계산 문제는 못 풀더라도 이렇게 82번처럼 이론으로 나왔을 때는 맞춰야 돼요. 출제 예상 지문에 계산 문제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플 거니까 기출문으로 볼 것이고. 자, 이거잖아요. 환산으로 추계를 했으면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지. 요거. 여기 아까 동그라미 1번 금액. 요게 자료주는 2번 금액.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옳은 지문. 자, 83번. 5. 추계의 5죠. 근데 지금 보세요. 5년 이내는 맞는데 감정이나 환산으로 추계했잖아. 그러면 요 산출색을 뭐로 바꿔야 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바꿔야죠. 산출색을 뭐로 바꿔야 돼? 감정이나 환산이고 100분의 10을 뭐로 바꿔야 돼? 100분의 5.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산출색이 틀렸고 10이 틀렸고. 추계 금액이 5%잖아요. 5, 추계 5,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감정으로 추계했으면 감정 가격의 100분의 5. 환산으로 추계했으면 환산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2번 물어봤으니까. 자, 요게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요게 기출문제. 봐봐요. 방금 전에 우리 프린트에서 OX로 풀었던 거랑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문제. 프린트로 낸 거죠.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지. 그 다음에 요거 보실래요? 편안하게 보세요. 요거 편안하게. 이것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더 어려워. 자료가 복잡해서. 그러면 자료 순서 무시하고 제가 자료를 어떻게 있나 보세요. 저는 양도 가액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실가가 있나? 요거부터 읽으셔야 돼.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양도를 추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건너뛰고 얘를 먼저 읽었어야지. 그럼 매매 사례가 확인되네. 얼마로? 3억. 그러면 양도는 3억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양도는 3억. 요 얘기잖아. 요 3억.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양도를 지금 기준시가로 갔어요? 매매 사례가로 갔어요? 매매. 그럼 취득 가격은 영향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거예요. 취득은 본인이 그냥 판단하면 돼. 봤더니 취득 당시 실가가 확인이 안 돼.
그럼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봐봐요. 매감이 없어.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환산. 그러면 환산은 기준시가를 두 개 다 줬잖아. 현재가 얼마? 2억. 과거는 1억. 2분의 1에서 거래가 됐겠네. 그러면 이게 물음표가 이거였잖아. 현재 3억 갖다 놓고 2분의 1. 얼마로 주게 된다? 1억 5천. 그럼 여기 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취득 가격은 확인이 안 됐잖아. 빵원. 근데 우리는 1억 5천으로 뺄 수 있죠. 그럼 얘를 추기했으니까 얘도 우선은 추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분자금액 1억 원에 3% 300. 이게 1억 5천 3백을 우리가 계산했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건 자료를 읽으면 되지. 그럼 자료를 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자본적 추력이 얼마고? 1억 4천. 양도비가 2천. 그럼 합치면 얼마? 1억 6천. 그러면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이게. 그럼 경비를 뭐로 들어간다? 1억 6천.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1억 4천. 그럼 이것도 결국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옛날 문제. 끝가루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최근 문제랑. 굳이 안 찍어도 돼. 아까 거만 찍으면 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거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 우리가 풀었던 거. 요거 최근 문제.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봐봐요. 최근 문제는요, 자료를 깔끔하게 준단 말이야. 박스 처리해서. 근데 옛날 문제는,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게 자료 해석을 못 하거든. 그나마 이렇게 주면 자료를 읽는단 말이야. 박스 처리해서 주면. 최근에 이렇게 내요. 더 쉬워. 근데 풀지 마세요. 어차피 실제적으로 못 풀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자, 봐봐요.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환산으로 추계했으면 환산 취득 가격의 5%잖아. 산출세액의 5%가 왜 나와요? 틀렸지. 추계의 5%지. 자, 갈게요. 지난주 내용하고 들어갑니다. 집중. 제가 뭘 하나 강의를 했냐면 조정금이라는 단어는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 그럼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생각하지 말고 재산세 그동안에 잘못 낸 것을 조정하는 돈이다. 그럼 제가 강의했던 게 원래부터 내 것 토지는 80이었어. 5년 전에 내가 80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년 동안 80에 관련된 재산세를 내와야 되는데 뭔가 서류가 잘못돼서 나는 100에 관련된 재산세를 내온 거야.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다시 이런 법으로 경계를 제대로 확정했더니 내게 80으로 그냥 확인된 거야. 원래부터 내 거로. 나는 그동안에 20제곱미터만큼 재산세를 많이 냈잖아. 그럼 많이 낸 것을 나는 뭐 해야 돼요? 되돌려받아야 되지? 그게 이거라고. 지급받는 조정금. 그럼 이것은 양도가액이 아니고 내가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돈을 되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요거란 말이에요. 비과세한다. 지난주 언급을 했고, 반대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한번 강의했어요. 반대로 5년 전에 나는 이미 120제곱미터를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5년 전에 이미 120을 통째로 취득을 했어. 그럼 나는 5년 동안 120제곱미터에 관련된 재산세를 내와야 되는데 서류가 잠깐 잘못해서 나는 100에 관련된 재산세만 내온 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20만큼 재산세를 적게 냈잖아. 그럼 내가 적게 낸 재산세를 추가 뭐 해줘야 돼? 납부해 줘야 되죠? 그게 이거라고요. 과세관청인 재산세를 우리가 추가 징수해 간다고. 그럼 이것은 취득가액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보시면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요, 이것은 재산세를 내가 적게 낸 것을 추가 내는 돈이야. 취득가액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가격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연도에 신설이 됐는데 얘는 이미 2년 전에 시험 지문을 냈고요. 요건 아직 안 냈어. 그리고 이게 이번에 개정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취득 시기를 판정할 때 요 조정금은 별도로 취득 시기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되돌아간다? 과거. 원래부터 나는 120을 취득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당초 취득 당시가로 그냥 간다는 거. 취득 시기를 판정을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계하는 금액으로 여기까지 배웠던 겁니다. 양도 차익까지. 취득 가격에 조정금은 제외가 되고. 자, 집중. 요거만 이해가 가시면 실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10분도 안 걸려요.
작년에 여기서 답을 만들었고, 이게 약간 좀 조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국어적 해석이 편할 겁니다.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하나도 안 먹고 있어. 앞으로도 10개 먹을 수 있죠. 사과 1개를 먹었어. 그럼 무조건 10개에서 먹은 사과는 빼세요. 그럼 사과 몇 개 남아있다? 9개. 그거 느낌을 기억하세요. 다른 데서 사과를 먹었어. 앞으로 먹은 사과는 다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가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1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았어. 그럼 1년 동안 임대사업은 사업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극단적 가정해 볼까요? 자, 읽지 마시고요. 옛날에 건물을 1년 전에 1억을 주고 취득을 했네. 1년 동안 내가 임대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사업 관련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임대료 총 들어온 돈이 5천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가정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는 여기서 경비를 빼야 돼. 뭐를 빼냐면은 건물이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유사한 개념이지만 학개론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우죠. 그럼 이 1억짜리 건물을 내가 10년 동안 감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 그러면 감가가 되는 것만큼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죠. 그걸 경비로 우리 인정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갔어. 그러면 4천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잡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경비를 잡아서 소득금액을 줄인 거예요. 이걸 1년이 지나서 내가 팔았어. 3억을 받고 팔았어. 그럼 이게 들어온 돈에서, 그럼 보세요.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죠? 1억. 그럼 취득 가격이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1억 원 중에서 내가 다른 데서 세금을 계산할 때 1,000만 원 이미 경비로 산입을 했잖아. 이게 먹은 사과라고. 그러면 먹은 사과는 놔둬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니까 원래 사과가 몇 개 있었는데 1억 개. 먹은 사과 몇 개를 뺀다? 1,000개를 빼니까 사과가 몇 개가만 남는다? 9,000개니까 요 9,000개만 취득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경비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올라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1,000만 원만큼 소득이 줄었잖아. 그것만큼 여기서 팔 때는 1,000만 원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은 세금 내는 금액이 같아. 근데 논리는 하나잖아. 미리 세금 줄인다, 나중에 세금 줄인다. 미리 줄인다. 내일 내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리고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계속 경비로 산입하면서 세금을 줄여나가고 나중에 이 건물을 안 팔면 되잖아. 안 팔면 세금 안 내니까. 그렇게. 그러면 전부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여기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 이게 여기서 1,000만 원이잖아. 이것을 순간 머릿속에서 무조건 먹은 사과로 바꾸세요. 문제 풀 때는. 그래 실수가 없어. 그 먹은 사과는 원래 취득가격에서 뭐하고? 공제. 여기서 끊으셔야 돼. 무조건 빼시라고. 재배. 같은 말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9천. 요 9천만 원만 뭐로 들어간다? 취득가격. 그럼 결국은 평생 내가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다른 데서 경비 산입했어. 난 앞으로 경비 얼마만 들어가야 돼? 9천. 만약 1억 원 중에서 내가 다른 데서 7천 경비로 잡았어. 앞으로는 얼마만? 3천. 그 얘기예요. 절대 이중공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이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다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경비로 산입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이중공제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 10초. 이거를 모르면 지금 10분 동안은 못 쫓아와요. 자, 현재 가처린 차금, 이 용어 설명 안 할게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맞기 때문에 현재 가처린 차금도 취득 가격에 포함이 돼요. 이 내용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백화점 가서 TV를 삽니다. 10% 부가가치세 세금 나가죠. 나간 돈이 맞죠.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 있고 양도세 계산할 때. 자, 상속받은 물건을 팔면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 들어가요.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소득세 개념이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벌었잖아.
그거에 관련된 세금이니까 얘는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격에 들어가서 경비 인정되지만 상속세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그림. 원래 취득 대금이 10억 원인데 내가 현금이 8억밖에 없어. 그럼 2억 원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질문. 2억 원이 서류 형태로는 이자잖아. 우리는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은 취득 대금을 서류만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정이자도 취득 가격에 포함이 돼. 그러면 약속으로 정한 날짜에 이자를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줘 내가 지급기를 지연했네. 그럼 순수 이자가 나가죠. 그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 화면이 취득 가액 포함 여부. 요게 자본적 지출의 포함 여부. 요게 양도비 포함 여부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을 분실했어. 그러더라도 취득 가격에 들어갑니다. 경비로 인정된다는 거. 왜? 금액을 속일 수가 없죠. 지자체가 바로 확인되니까. 상속세 안 돼요. 현재 가처린 차금 나간 돈 맞아요. 포함되는데 다른 데서 경비 산입한 금액이 있네. 먹은 사과 인정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요거 디테일한 내용 보지 마시고 포함되고 요거는 좀 더 언급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취득 관련 소송 비용도 취득 가격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소송 비용 중에서 다른 데서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어. 먹은 사과죠. 인정하지 않고 약정이자 들어가는데 지연이자 들어가지 않고 대출금이자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대출금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돼서 경비 인정되면 우리가 아파트 매입할 때 왜 현금 주고 매입해? 다 대출금 이용해갖고 매입하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경비에 산입한 거 먹은 사과 인정하지 않고 조정금은 재산세 낸 돈이죠.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이 수익적 지출액이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 단계에서 경비가 지출이 되면 건물 가격이 상승을 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같은 거. 그럼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이 수익적 지출액은 보유 단계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건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안 미쳐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도배장판 비용 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23억 정도 가거든. 최근에 좀 올라서. 뭘 싸지. 23억 정도 가는데 제가 최근에 도배장판을 새로 했더니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30억으로 오르더라고.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잖아. 그럼 경비 인정이 안 된다고. 파이팅. 농담한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 50억이에요. 농담이에요? 다음에 잠깐 볼게요. 아니, 뭔 말을 못하겠어. 저희 집 아파트가 펜트하우스는 맞아요. 제일 꼭대기 층이야. 제일 높은 층이 17층인데 저는 17층에 살아. 그래서 층간소음이 없어. 밑에 층이 고생하겠지. 반응이 없어. 자, 잠깐 볼게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죠. 변호사 소송 비용은 취득 가격에 들어가. 근데 내가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뒤늦게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 경비는 다 인정이 되는데 다른 데서 경비 산입한 거 인정하지 않고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요. 용도 변경, 계략, 이용 편의, 그다음에 부담금자가 들어가면 요건이 충족되면 자본적 지출액.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부담금을 부담해주면 우리가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 개발을 할 때 자본적 지출액. 그다음에 이게 양도비.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요 소개비에 중개부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뭐 절차 들어가야 돼? 명도비용이고 이 채권을 매입해서 바로 매각하잖아요.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매각 차손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전액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판 금액만 인정한다. 금융기관. 그래서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채권 매각 차손은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다. OX, X. 어디에 판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요? 금융기관 정해놨어요. 제일 좋은 은행이 하나은행. 얘기했죠.
우리나라 은행 중에 제일 좋은 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우리 뭐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 왜 하나은행이라 그랬어? 왜 제일 좋다 그랬어요? 성이 하실해서. 맞아. 와, 천재다. 옛날에 한 번 얘기를 했거든. 근데 세율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세율은 기억 못하고 하나은행의 성이 하시잖아. 이름이 나은행이거든. 그래서 제일 좋아. 농담이고요. 이건 진다. 하나은행이 우리나라에서 PB센터가 제일 강해요. 자산관리, 금융 이쪽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하나은행이 제일 막강해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강남권에 많아요. 약간 일본계 자금이 좀 들어온 거지만. 그래서 저도 돈을 하나은행에 맡겨. 돈이 없어서. 자, 실가로 세금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는요, 나간 돈이 둘 중에 하나로는 확인돼야 돼. 양쪽 다 위배되면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첫 번째, 계산서를 내가 갖추거나 또는 은행을 통하거나. 하나만 충족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 근데 계산서를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요거 위배했죠? 은행을 안 통했잖아. 양쪽 다 위배. 나간 돈을 내가 우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 사업자 등록이 기재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 나간 돈 확인되죠? 경비 인정. 자, 여기부터 바로 풀까요? 좀 중요하니까 쉬었다 풀까요? 쉬었다 풀어.